수요일의 고정 코너 러닝 마인드셋 코너입니다. 어, 결국에는 나만의 달리기를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 기사를 하나 또 봤어요.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논문으로 또 발표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건강과 관련돼 있는 우리가 뭔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건강 정보 혹은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스스로 차단내고 그리고 그러는 것들을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건강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이 점점 좀 강조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화되고 획과적화되는 시대가 오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3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참여했던 성인들 5,900명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60.4%가 아주 적정한 수준의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요즘 또 발음 지적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발음 안 좋다고. 왜, 왜, 근데 신기하네. 좀 이상하네. 아무튼 이런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의 60%는 굉장히 좀 좋은 수준의 적정한 수준의 스스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의사나 약사들이 뭔가를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환자들에게 뭔가 교육 자료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고 해요. 근데 뭐 다 높느냐 그건 아닙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획득한 정보를 판단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그 리소스 활용의 영역, 자원의 활용의 영역에 있어서의 이해도는 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이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능력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어떻지라고 판단하거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판단하는 그 부분은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그 이해하는 능력은 인구 사회학적 통계적인 특성을 살펴봤을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높았고요. 근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자가 62%, 남자는 58%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해 능력의 수준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래서 20대의 경우에는요, 이런 건강 정보의 이해 능력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70.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70세 이상으로 가면 점점점 낮아지다가 현재 나이로 70세 이상에 가보면은 이런 것들의 활용 능력이 36%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랑 비교하면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득과 그다음에 뭐 교육 수준 같은 것들이 높을수록 또 건강 정보 이해 능력과 활용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가 예전에도 사실은 있긴 했었습니다. 비슷하게 제가 이런 자료를 매년 찾아보고 기사 같은 것들 보는데 어떤 좀 변화를 보냐면요. 격차가 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이에 따른 격차나 뭐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른 격차가 조금 심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하다는 걸 계속해서 좀 느끼게 돼요. 때로는 많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런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은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이걸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뭔가 적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치를 좀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줄줄줄 나왔어요. 오늘 뭐 이 기사를 뭐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포인트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은 중요한 게 아까 얘기드린 그 부분이에요. 첫째는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이나 정보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은 다들 지금 뛰어납니다. 뭐 최근에 스마트폰 발달하고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요즘 보시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워치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폰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우리 건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작은 시계 하나를 통해 가지고 뭐 별의별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뭐 다이어트 앱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음식 사진 찍으면 막 칼로리 분석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뭐 수면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정보들이 쏟아 들어져 오는데 그거를 보고 아 그렇구나까지는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보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들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달리기의 경우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자주 드리는 편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뭐 비싸고 뭐 좋은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막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 능력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요즘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 이거를 굳이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최신 업데이트되는 고가의 워치들 보면 또 신기한 그런 데이터들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근데 그런 자료를 줘봐야 그래서 내가 뭐가 어떻지? 그래서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갖다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요. 심지어는 분들도 그런 정보의 어떤 예를 들어서 회원이 있어요. 회원이 어떤 정보가 있어. 회원의 어떤 정보를 보고 판단하고 뭔가 이 사람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지면 착지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좌우의 밸런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정보들 있죠. 수직 진폭부터 시작해서 네, 보폭하고 뭐 이런 정보를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 숫자를 보고 당신은 어떠어떠하고까지는 얘기해 주지만 그래서 당신의 몸 상태를 보고 이런 정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것들을 빨리 가이드를 해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런 분들이 없는, 그런 걸 능력이 없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만큼 쉬운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만 한다고 해서 좋아진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막 수집을 하고 내 몸을 측정하고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내가 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마치 이제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좋은 필기구를 사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랑 비슷한 거.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 공부하겠다고 이제 나 이제 진짜 지금까지 막 팽팽 공부 안 하고 놀았는데 이제부터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정신 차리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문구점을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쓴다는 그런 뭐 샤프나 볼펜이나 뭐 문구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런 거 쓰고 막 그러면은 왠지 내가 이제 뭔가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원래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러닝 쪽도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100만 원짜리 막 100몇십만 원짜리 장비를 딱 사면은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사실 별로 변화는 없고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물론이 아니라 그런 어쨌든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다고 해도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런 숫자들의 약간 늪에 빠지는 그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물론 이런 최첨단 기술이 일정 수준의 능력 향상이나 기록 향상, 그다음에 뭐 건강 지표 향상에 당연히 도움은 될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 뭐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저도 뭐 러닝워치 프로젝트에 왜 참여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다만 기계는 기계일 뿐 어떤 새로운 수치를 확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으면 의미가 없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찾아본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어, 일지를 쓰거나 할 때도 보면 일지를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갖다가 생각나는 대로 줄줄줄 쓰고 탁 덮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성한 일지들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과거 일지랑 비교해보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었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었지? 이런 것들을 곰곰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일지에 팩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가, why에 대한 것도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how에 대한 부분들, what이라든지 어떤 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죠. 특히 요즘은 일지를 손으로 쓰는 시대가 아니라 달리기 끝내고 나면 시계에서 정보가 촤라락 들어가서 오늘 자료를 스크롤만 하면 쫙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하고 나서 그냥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그렇게 해서 단편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앞으로 러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틀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좀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워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라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싼 장비에 사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샀다면은 그만큼 많은 고급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요. 또 심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달리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장 뭐 내년 봄이나 가을에 뭐 풀코스를 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몇 년 정도의 텀을 두시고 그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의 다양한 경험도 해보시고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시간을 차근차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러닝 시작하신 분들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로운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 실패를 통해서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달리기는 좀 장거리 달리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달리기의 성장은 굉장히 단거리처럼 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값비싸고 정교한 정보를 확인해주는 그런 기기, 뭐 굉장히 탄력이 좋은 고가의 러닝화, 최첨단 소재의 러닝복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러닝워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백날 해봐야 사실 주목은 못 받습니다. 별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하네라고 생각하고 지겨운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10년 이상을 해보시면 그때는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진짜 고수들을 보면은 점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런 뭐 물질적인 거나 뭐 데이터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고 그때부터는 좀 스스로의 달리기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주목받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는 하지만 언젠간 여러분들 시작한 지 얼마 되신 분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나이에 따른 이해도의 차이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성별은 별 차이 안 났죠. 소득 수준이라든가 교육 수준에 따른 이해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에 따른 정보를 습득하고 뭐 활용한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 점점 시대가 발달하니까 나중엔 더 많은 정보가 우리가 오겠죠. 근데 어, 좀 공부를 스스로 이제 정보를 보기만 하고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 더 정교한 데이터가 온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자신의 건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몸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민티런 채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달리기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트니스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로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뭐 혹은 여러 가지 차이에 있어서도 그런 다양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양질의 건강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건강 채널과 피트니스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민티런이 지향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걸 위해서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채널을 성장해 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궁극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몸에 대한 이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맞는 달리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좀 저질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어떤 러너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 하는 것들 보고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따라갔던 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렸던 시간도 많고 그래서 몸을 망쳤던 기억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화면 스크린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뭐 잡지 기사에 실리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러너들에게 관심을 좀 뒀던 거죠. 사실 재밌게도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좀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어떤 러너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어떤 러너인지를 누가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글로 쓸 수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떤 러너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경을 했던 거죠. 동경.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참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러너인지를 잘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근데 나는 누군지 모르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떤 달리기를 한 사람인지를 참 꼼꼼하게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책도 몇 번이나 읽었고 제가 쓴 일지를 그렇게 자세히 봤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글을 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을 옆에 끼고 보면서 야 멋지다 감탄만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 글로 써보는 시간, 나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얘기해보는 시간,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후회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러닝 마인드셋 코너 수요일에 진행한 이 코너에서 가끔은 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제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러너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도 러닝 라디오를 진행하는 진행자고
러닝 마인드셋 코너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일기 쓰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드리는 러닝 마인드셋 코너는 굉장히 좀 내용이 두루뭉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늘 드리는 얘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러닝 라디오래 민티런 채널이 어떻게 좀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민티런 채널과 좀 결이 맞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들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